아니 뭐 이리 호들갑이죠? 손흥민이 토트넘 142년 역사의 역대 최고의 윙어 1위로 뽑혔다고 합니다. 베일을 제치고 1위를 했다고 하는데 뭐 이전에는 뭐 우선 아니었나 보죠. 기브미 스포츠에서 토트넘 주장인 그가 역대 최고 윙어로 올랐다. 손흥민은 이적하자마자 1년간 적응기를 가졌다. 심지어 그는 이적도 고려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측면 선수 중 하나가 됐다. 손흥민은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 5위에 올랐고 많은 상을 받았다. 가장 주목할 상은 2020년 푸스카스상 그리고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다. 토트넘에서 보낸 9년간 손흥민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충성이다. 그가 폼을 찾자마자 세계 최고의 구단들이 그를 영입하길 원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매주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보였다. 아니 이게 뭐 놀랄 일입니까? 포지션을 제외하고 역대 최고의 토트넘 선수도 아니고 윙어 중에이고 그리고 토트넘에서잖아요.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윙어도 아니고 뭐 사실 축구 역사상 저평가 선수 1위가 되어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1위도 뭐 어디에 끼워 맞추는 1위냐가 중요할 테니까요. 손흥민은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3라운드 뉴캐슬과의 경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트위터에서도 이제 다음 여행은 세인트 제임스 파크라고 하면서 비수마를 메인 사진으로 올렸고 이에 많은 팬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몇 가지 좀 인정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에젠네투 같은 선수들이 영입된다고 해서 설레었지만 현실은 2부 리그 선수 영입밖에 안 되는 구단이다. 원정 2경기 평균 5실점이 팩트다. 그레이, 베르발, 오드베르가 엄청난 잠재력 있는 선수지만 한두 명의 주전급 선수를 꼭 영입해야 한다.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살 전술 하이라인데 로우 블록 롱볼과 카운터 어택 대결이다. 레비 덕분에 팬들은 또 이번 시즌 속았다. 우승 트로피 도전은 거짓말이다. 등등 매우 냉정한 팩트들로 뉴캐슬전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선 기준을 좀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뉴캐슬 원정을 떠납니다. 뉴캐슬은 중상위권 팀입니다. 상위권 팀도 중상위권 홈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게 당연한 겁니다. 토트넘이 승리하면 분명 뭐 난리가 나는 것이고 비기면 뉴캐슬 원정에서 승점 1점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뉴캐슬에게 패배했다고 해서 뭐 토트넘이 무패 우승 뭐 도전 그런 팀도 아니고 있을 법한 일이 일어난 거라고 봐야 합니다. 뉴캐슬전 뭐 정확히 이틀 남겨두고 있는데 이 얘기를 언제 꺼낼까 했는데 지금이 딱일 것 같습니다. 뉴캐슬을 경계해야 합니다. 뉴캐슬은 한 주 동안 거의 뭐 주심을 매수한 듯한 결과를 얻어왔고 극적으로 카라바오컵 32강도 진출하면서 많은 소득이 있었습니다. 왜냐 뉴캐슬이 본머스와의 경기를 했는데 사실 뭐 거의 패배 각이었거든요.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에 본머스가 코너킥을 통해서 득점도 했습니다. 코너킥에서 득점 취소 자주 있는 경우 아니죠. 갑자기 VAR을 돌리더니 득점을 한 상황에서 본머스 선수의 헤딩으로 들어간 골이 아니라 어딘가 맞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걸 핸드볼 파울이라고 하면서 득점 취소를 시켜버렸습니다. 뉴캐슬 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본머스 감독은 엄청 분노를 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본머스 관중들도 일제히 야유를 퍼부었고 잉글랜드 레전드이자 뉴캐슬의 레전드 앨런 시어러조차도 골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핸드볼이라는 결정은 정말 끔찍했다라고 했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요즘 들어서 박스 안에서 핸드볼 파울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팔이 벌어졌어도 고의적이지 않았다면 핸드볼을 불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머스 선수가 의도적으로 팔로 볼을 맞춰서 넣은 게 아니라 그 팔이 아니었어도 뉴캐슬 선수의 등 맞고 들어갈 골이라고 봐야 했거든요. 그 팔은 거머리처럼 상대 몸에 딱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 팔의 행위가 큰 일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심의 판단은 골 취소. 우선 이런 행운으로 뉴캐슬은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 본머스 진영에서 골키퍼가 빠르게 공격을 진행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갑자기 조엘링턴이 골키퍼의 목을 확 휘어감으면서 제지해버렸습니다. 그냥 뭐 프로레슬링 보는 줄 알았어요. 그 장면을 주심은 분명히 보기까지 했습니다. 일제히 이건 조엘링턴 퇴장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와, 경고로 끝이 나요. 진짜 거의 뭐 살인미수급이었습니다. 실수도 아닙니다. 완전 고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엘링턴은 경고 받고도 당연하다는 듯 자기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솔직히 와, 골키퍼가 거기서 토트넘 편이 되어서 리액션만 조금만 좋았다면 100% 퇴장이었습니다.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퇴장 나오고 토트넘에게 매우 유리했겠죠. 주심이 요 주심인데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앤서니 테일러보다 레벨이 높아요. 이 파울 때문에 경기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주심이 계속 비춰졌고 그래서 VAR을 하려나 싶었는데 벤치 쪽으로 다가오더니 본머스 코치를 퇴장시켜버렸습니다. 와. 자, 판단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본머스 와, 정말 열받을 만하죠. 주심이 사우디머니를 노리나? 거기다 노팅엄과 카라바오컵 64강에 붙어서 노팅엄의 승부차기 자멸로 극적으로 32강에 진출하게 되었죠. 뉴캐슬 팬들도 경기력을 매우 의심하고 있는데 뉴캐슬은 분위기만큼은 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거기다 토날리가 60분 정도 소화했는데 제가 보는 눈과 다르게 긍정적인 경기력으로 보더라고요. 아마도 뉴캐슬 경기력 자체를 낮게 봤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는 결과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전력상은 토트넘이 분명 우위인데 뉴캐슬은 홈에서 강한 중상위권 팀입니다. 매체들의 예측은 토트넘 승으로 보고 있고요. 토트넘은 뉴캐슬의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공간이 많이 비어있는 역습과 세트피스처럼 날아오는 문전 크로스. 와, 뉴캐슬은 이번 본머스전에서도 그 롱 크로스 한 방에 득점을 성공했죠. 토트넘이 이 두 가지 경우는 리그에서 가장 대처 못하는 팀 중 한 팀입니다. 토트넘이 라인을 올려있는 만큼 이 두 가지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잘 막아야 하는 경우가 됩니다. 빠른 선제골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토트넘의 특별한 소식들은 있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상황에서 뜬금없이 탁구 챌린지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와, 베르너 진짜 어렵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미션이 라켓으로 세워져 있는 종이컵을 맞춰서 떨어뜨리라는 건데 황당하게도 그냥 무조건 스매시만 그냥 때리는 거예요. 정확성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종이컵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라켓 그냥 계속 이렇게 휘두르면서 그냥 어디든 맞겠지 그런 의도로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게 또 미션인 줄 알았는데 다음 선수들 여자 선수든 우도기, 아츠그레이 다 미션 수행을 해봤지만 맞추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스피드도 조절을 하고 뭔가 좀 지능적으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베르너는 그냥 막 휘둘러요. 이거 성향 아닙니까? 뭔가 강한 임팩트로만 슈팅을 해야 골이 되는 걸로 아는 건 아니겠죠? 베르너가 언제든 출전하면 제발 진짜 힘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서 오도베르와 존슨의 플레이 비교가 나왔는데 이건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선수가 스타일이 다른 거지 오도베르가 횟수가 높다고 해서 더 좋은 선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뉴캐슬전에서는 무조건 오도베르 같은 선수가 필요합니다. 뉴캐슬은 기본적으로 역습 축구라고 보면 됩니다. 존슨은 공간이 있을 때 필요한 유형이고 오도베르는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와 좁은 공간에서 붙게 돼도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선수이기 때문에 내려앉은 팀에게 필요한 건 바로 오도베르입니다. 토트넘이 지난 시즌 내려앉은 팀에게 약했던 부분 중 하나가 양 사이드를 통해서 득점을 하려고 하는데 양 사이드가 약하니까 득점이 매우 적었습니다. 윙어들이 슈팅 정확도뿐만 아니라 기회 창출조차 잘 만들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엔지 감독이 손흥민 3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윙어로 출전해도 반대쪽을 포기하고 2명 이상이 막으면 되니까 토트넘은 공격 축구라고 하면서 점유율에서만 성공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다재다능할 수는 없다면 전술에 딱 맞는 선수를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개인적으로 공격진을 손흥민, 오도베르를 윙으로 하고 최전방에 클루셉스키를 하길. 토트넘은 오늘 밤 8시에 유로파리그 일정이 확정이 됩니다. 챔스와 똑같이 9팀으로 묶은 4개 포트인데 최악의 대진이라고 한다면 맨유, 포르투, 레알 소시다드, 페네르바체, 갈라타사라이, 니스, 빌바오이지 않을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토트넘이 무리뉴 감독과 붙으면
정말 재미있지 않을까요? 자, 다음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